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나TV의 박다영입니다. 네, 또 제가 오랜만에 또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영상을 어떤 주제로 올렸는지 확인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핵심 감정 체크리스트, 그 중에서도 공포라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영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그 16가지 대표 감정 중에서 또, 많이 또 알려져 있고 많이 다루어져 있는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투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이제 너무 오랜만에 제가 왔고, 그리고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어, 너무 오랜만에 와서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 감정이라는 이 용어는 1970년 정신과 의사셨던 이동식 박사님께서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핵심 감정을 알리신 분이시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동서심리상담연구소의 김경민 소장님께서는 이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또 활발하게 집단 상담이라든지 개인 상담을 통해서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상담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또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란 단어가 그럼 뭐냐 하니까 핵심, 뉴클리어, 그리고 감정, feeling입니다. 뉴클리어 feeling이라고 하는데요. 요 감정은 말 그대로 내 인생 전체에서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나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내 생각 하나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된 중심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방금 언급했던 김경민 소장님께서 동서심리상담연구소의 연구원 분들과 함께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심리상담연구소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시고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나상담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안에 부록으로 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 내용을 다 공유하지는 않고요. 일부분 발췌해서 특히 오늘 이제 질투잖아요. 그래서 질투 부분을 발췌해서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질투라는 감정을 핵심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분들의 어떤 사례 케이스를 가지고 먼저 크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선 이 질투라는 감정이 뭐죠? 질투라는 감정은 주로 이제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런 부분을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저런 걸 내가 차지했어야 되는데, 혹은 정말 꼴 보기 싫고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싫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제 요런 게 이제 질투의 감정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요런 감정을 핵심 감정으로 가지는 분들 중에서 물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사례가 아마 요런 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 또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뭐 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뭐 친가 외가에서 아들을
손주, 아들, 그리고 손주, 아들, 손주를 이제 원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가 이제 딸인 제가 임신이 되었고 이제 제가 태어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원했던 그런 아들이 아닌 것에 대한 뭐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 뭐 요런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그 핵심 감정이 형성되었는데요. 근데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핵심 감정은 공포인데 이제 이 질투라는 감정은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차지하고 있는 파생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냐 하니까 제가 태어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남동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 이제 그냥 동생도 아니고 남자인 동생이 태어나는데요. 이제 3살 터울이다 보니까 물론 저한테 직접적인 어떤 핵심이 되는 중심 감정은 아니지만 저의 어떤 영유아기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 감정이 질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살일 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집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랑도 받고 뭐 인정 뭐 되게 이뻐해 주시고 저희 뭐 부모님도 그렇고 조부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딱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게다가 남자인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확 이제 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모든 어떤 뭐 사촌들, 뭐 모든 뭐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주던 관심이 이제 저희 남동생 3살 어린 남동생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과 어떤 에너지가 막 다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동생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유치하고 정말 치사하게 제가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제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제 동생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제가 되게 많이 괴롭혔던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 감정이 물론 결코 제가 했던 행동이나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저만의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핵심 감정으로 비롯된 저의 감정이었고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어떤 사례를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질투라는 감정은 나의 어떤 가까운 형제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가까운 대상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경험했던 뭐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밀려나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질투라는 감정을 핵심 감정으로 형성하게끔 해주는 어떤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연년생이라든지, 1살 터울의 그런 형제, 남매, 뭐 그런 지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히 더 생생하게 보려면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에가 정말 치열하겠죠. 쌍둥이는 정말 한 날 한시에 한 배에서 태어난, 정말 뭐 몇 분 차이, 몇 초 차이로 이렇게 몇 초 상간으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그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 그 혼자가 아니잖아요. 같이 나누어서 뭐 어머니의 사랑도 어머니의 어떤 뭐 양분도 뭐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든 뭐 신체 육체적으로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때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다양한 역동들이 일어나고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질투라는 감정이 굉장히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이 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핵심 감정 체크리스트 중에서 질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 표를 보시면 7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7번에 나와 있는 표를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인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일, 공부, 강점까지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요것대로 해서 하나씩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대인관계 할 때 어떤 부분이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거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또 좀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추후에 나중에 또 실제로 요거를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댓글로 라든지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또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대인 관계인데요. 질투가 핵심 감정인 사람들은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잘 삐진다. 왜 잘 삐죠? 잘 삐지죠? 이제 말도 더듬네요, 제가. 네. 너무 나 상대방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질투가 나고, 내가 나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내가 제일 돋보이고 싶고, 그런 걸 독식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삐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소한 거, 남들이 봤을 때, 저런 걸로 왜 예민하게 하지? 하는 그런 것들에도 잘 걸리고 마음이 잘 걸리고 삐진다. 요게 이제 질투의 특징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셈이 많다. 요거 너무 어, 질투의 어떤 큰 어떤 뭐랄까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질투가 핵심 감정인 사람은 대인관계를 할 때 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나하고 다르거나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거나 나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셈이 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 것이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본다. 자, 요거는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나 이번에 뭐 너무 시험을 잘 쳤어.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너무 시험 잘 쳤어. 혹은 뭐 내가 이번에 뭐 코인이 대박이 나가지고 뭐 내가 뭐 돈을 이만큼 벌었어. 혹은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 내가 너무 잘 만나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요렇게 잘 됐어 하는 요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제가 잘났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참, 잘난 척 하기는 음, 정말 꼴 보기 싫다. 요런 마음이 드는 상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질투와 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공주병, 왕자병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질투가 많은 분들은 내가 더 잘났지, 내가 더 잘하지, 내가 괜찮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족 관계인데요.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이 질투라는 핵심 감정이 작용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만 봐주기를 바란다. 이제 질투가 핵심 감정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있고 뭐 제 남동생도 있고 또 저희 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런 가족 관계에서 어머니가 저희 동생한테 잘해주는 거는 보기 싫고 동생한테 관심 가지고 뭐 잘해주는 거 싫고 무조건 나한테만 잘해주고 나만 봐주고
나만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감정. 요게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고 뭐 저한테는 뭘 좀 안 해줬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 엄마 말고 엄마보다 나를 더 챙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질투하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놀아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각자의 사생활이 있고 또 각자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생활이 있을 텐데, 그런데 나는 무조건적으로 나하고 놀아줘야 된다. 엄마가 바쁘건, 뭐 아버지가 피곤하시건, 남동생이 뭐 어디 뭐 공부를 해야 되건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나만 봐주고 나하고 놀아줘야 된다. 내가 지루한 게 제일 급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된다. 부모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업무, 뭐 시험 공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야 돼요. 요런 게 이제 질투가 되겠고요.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친밀하고 싶어 한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이니까 당연히 뭐 친밀해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부분들은 뭐, 각자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다를 텐데, 질투가 핵심 감정인 분들은 가족 내에서 정말 친밀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에서 영순이기를 바란다. 이제 요게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놀아줘나 나만 봐주길 바란다랑 비슷한 맥락이죠. 아무리 가족이 지금 다른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나를 영순위에 올려야 된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나를 챙겨야 되고, 누가 아무리 아파도 나를 챙겨야 된다. 이제 요런 게 강렬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제 질투라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 두 카테고리는 다음 영상에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